혹시 금융권, 특히 애널리스트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금융투자 분석사, 흔히 핵심 열쇠라고 불리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그리고 이 열쇠를 어떻게 손에 쥘 수 있는지 오늘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읽는 그런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서는요, 투자 분석이라는 게 그냥 실력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정된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면허의 가장 핵심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금융투자 분석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자격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냥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라고 불리는지, 이걸 따면 내 커리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시험은 또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끝이 아닐 텐데 그 이후의 삶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애널리스트의 면허증입니다. 금융투자 분석사, 이게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길래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거의 필수템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딱 명시된 법적인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애널리스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일, 바로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쓰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업무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스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한 면허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요, 애널리스트의 첫걸음인 리서치 어시스턴트, 즉 RA부터 시작해서요, 시니어 애널리스트, 더 나아가서는 펀드 매니저나 벤처 캐피탈 심사역 같이 정말 고도의 분석력이 필요한 커리어로 나아가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마스터키를 딱 손에 쥐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의 커리어와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연봉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죠.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선택지가 확 줄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입사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기들이 아직 보조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먼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직접 쓰면서 시장에 내 이름을 알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자격증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역할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자산 운용사는 펀드 운용 쪽에 가깝고 CFA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투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금융투자 분석사는요, 딱 하나에 집중합니다. 바로 기업 분석과 보고서 작성, 진짜 애널리스트의 실무 그 자체죠. 시험이 한국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서술형 시험이 있어서 난이도가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증권사 리서치 직무와는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바로 연봉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한 3년 차 정도 경력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연봉 협상에서 평균 8%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유리하다고 해요. 이건 뭐랄까, 내 몸값을 숫자로 딱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가 되는 셈이죠. 물론 이렇게 강력한 혜택이 그냥 주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그만큼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크게 4덩어리로 나뉘어 있어요. 1과목에서는 통계나 경제학처럼 분석의 기본기를 다지고요. 2과목이랑 3과목이 진짜 핵심인데 여기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실무 지식을 다루죠. 그리고 마지막 4과목에서는 애널리스트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나 직업윤리에 대해 배웁니다. 근데 이 시험이 절대 그냥 달달 외워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복잡한 가치평가 모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계속해서 바뀌는 법규의 그 사소한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가 있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 시험의 진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만 푸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체 시험에서는요, 아예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주제로 주고 실제 애널리스트처럼 투자 분석 보고서 한 편을 통째로 써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이 왜 실무형 자격증인지 이 부분에서 확실히 느껴지죠? 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험,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실제 합격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합격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먼저 전공자들. 이분들은 보통 인턴하면서 2, 3주 바짝해서 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공자들도 파생상품처럼 어려운 부분은 꼭 인터넷 강의로 보충했다고 해요. 반면에 비전공자분들은 한 2달 정도 기간을 잡고 기본 개념 강의부터 차근차근 다진 다음에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많이 쓰셨고요. 시작점은 좀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전략이 합격을 만든다는 건 똑같네요. 많은 합격자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험은 그냥 외웠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진짜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다들 탄탄한 기초를 잡기 위해서라도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검증된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전략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 다지기. 강의랑 기본서로 핵심 개념을 잡는 거죠. 특히 내가 약한 과목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지식 적용하기.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문제를 꼭 직접 풀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전 시뮬레이션. 시험 막판에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겁니다. 시간 관리 능력도 기르고 여러 과목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고력도 키우는 거죠. 이 3단계 꼭 기억하세요. 자,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증은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설 수 있는 티켓이에요. 이제 진짜 프로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죠. 그럼 이 자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책임과 기회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자격증, 한 번 땄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격을 유지하려면 2년마다 꼭 보수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전문가만이 진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출 필요는 전혀 없죠. 금융투자 분석사를 준비하면서 쌓은 이 탄탄한 지식은요, 나중에 CFA 같은 세계적인 자격증에 도전할 때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내 커리어의 무대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이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은 금융 전문가라는 화려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 이 소중한 티켓이 쥐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무대에 올라 어떤 멋진 역할을 해내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